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고 있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조지아주 결선에서 시장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두 석 중에서 최소한 한 석은 공화당이 가져가면서 이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이 지킬 것이다라던 기존 시장 컨센서스와는 다르게 민주당이 두 석 모두에서 승기를 쥐면서 이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었는데요. 아마 작년부터 저희 삼성선물의 중장기 전망을 좀 봐주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이 미국 재정정책 모멘텀은 저희들 중장기 전망의 가장 큰 전제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번 결선 결과로 인해서 이 전제 조건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향후 중장기 전망에도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주요 골자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서 두 석을 모두 석권하면서 행정부 그리고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이 모두 거머쥐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되었습니다. 향후 경제 경로에 있어서 이 코로나 진행 상황 그리고 백신 배포 상황에 더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정책, 그 중에서도 재정 정책에 대한 전망의 전제 조건이 이번 조지아주 결선을 계기로 크게 좀 변했는데요. 이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던 시기, 이 상하원이 공화민주 양당으로 갈라져 있던 시기에는 저희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이 양당이 각각 추구하는 정책 간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중간 접점은 좀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언제쯤 협상에 도달할지, 또 협상이 지연될수록 정책 효과가 떨어지진 않을지와 같은 문제들을 고민을 해야 했다면, 이제부터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큰 정부로의 전환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했던 지표는 미국 국채금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 보시면 지난 한 주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20bp 급등하면서 1.1% 선을 단숨에 넘어섰는데요. 네, 이렇게 금리 급등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그리고 원자재 가격 같은 위험 자산들도 함께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금리 급등이 강한 성장에 대한 기대에 기인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번 조지아주 결선으로 인한 블루웨이브 현실화가 향후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전망에 중요했던 전제 조건들 중 하나의 큰 변화를 준 것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민주당이 좀 미미한 차이로 상원을 거머쥐었기 때문에 급진적이라거나 과격한 정책적인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좀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민주당 내부의 온건파가 좀 스윙 보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정부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성 그리고 강도 또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지난 2021년 연간 전망 당시 저희는 이번 금융시장 전망에 있어서 연준 정책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또 금리보다는 성장을 걱정해야 한다라는 관점을 좀 제시했던 바가 있는데요. 이번 결과는 정부 정책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유의미하게 낮춘 이벤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 또한 이전 전망에 비해서 좀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왼쪽 보시면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양분화된 이 K자형 경로,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와 같이 최근 크게 갈라진 경로들은 사실 이 민간에게만 맡겨서는 이 수렴되기를 기대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연준 통화 정책에도 이렇게 양분화된 경로를 수렴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연준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은 앞으로 통화 정책을 시행할 때 이 K자형의 위쪽보다는 아래쪽의 회복 여부에 좀 시선을 두겠다, 중점을 두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는 거였는데요. 다르게 말하면 이 지금의 양극화가 지속이 되거나 심화될 경우에는 연준이 쉽게 완화 정책을 거두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했었습니다. 결국 관건은 정부의 역할이었는데요. 근데 이 민간에게 보다 큰 자율성을 주려고 하는 공화당의 주장이 좀 강한 환경에서는 저소득층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정상화에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연준의 초저금리 장기화 전망을 강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결선 결과는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서 양분화된 것들을 수렴시키고자 하는 민주당의 정책 방침을 좀 견제하는 공화당의 힘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라는 점에서 큰 정부가 이 K자형의 아래쪽을 높이는 데 정책적인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 전망도 덩달아 이전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가장 1차적으로 실물 경기에 직접 투입이 되는 정부 지출,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에 힘이 강하게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서 이 자금 조달 환경에 좀 크고 두터운 방어막을 유지해주고 있는 시기에 만약에 정부가 최종 수요자 그리고 최종 고용자로서의 역할을 확대를 한다면 경제 정상화 그리고 완전 고용 도달 시점도 이전에 비해서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요. 최근에 미국 고용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극심한 양극화는 실업 상황, 임금, 기업들의 구인 수요 거의 모든 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예상이 되는 산업들 간의 구조적인 변화는 기존의 저숙련 저소득층의 구인 수요 자체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취업 그리고 임금 전망에도 온도차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민간에게만 고용 회복 과정을 맡겨서는 이렇게 양극화가 된 고용 환경 개선 속도가 빠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포괄적인 고용 목표, 다른 말로 저소득층과 소외 계층들의 최대 고용을 주요 목표로 삼는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이 좀 불가피하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전망의 주요 배경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가 이 최종 고용제 역할을 좀 적시에 확대시키면서 저임금 계층을 직접 고용을 하는 주체가 되고 또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역할을 함께 확대를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완전 고용 시점에 대한 전망을 유의미하게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공화당의 반대로 거부가 되어 왔었던 주정부, 지방정부들에 대한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점도 고용, 그리고 정부들의 인프라 투자 전망을 강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사실 주정부, 지방정부들은 연방정부와는 다르게 균형 예산을 요구받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이 경제 위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들 때는 지출도 불가피하게 함께 좀 줄여야 되는 압박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연방정부에 좀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정부들은 그 지역의 공공 서비스를 줄인다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축소를 시키고 또 고용자들을 해고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 보시면은 이번 코로나 이후에 주정부, 지방정부들의 고용 현황은 오히려 민간의 고용 상황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방정부의 좀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주정부, 지방정부들의 긴축적인 정책이 좀 깎아먹게 되는 셈이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서 지금까지 가로막혀 있었던 주정부, 지방정부들에 대한 지원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아마 다음번 부양책 안에는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 주정부 차원에서 위축될 압박에 놓여 있었던 고용 그리고 인프라 투자 계획들이 다시 좀 회복이 되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경제와 고용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물론 이런 전망들의 근간에는 이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성공을 거둘 것이다라는 전제가 성립해야 하긴 하지만 우선은 기대를 걸어보는 시기입니다. 또 추가로 앞으로 이 정부의 재정 부양책을 볼 때는 그 지출이 실물 경기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꽂히는 자금인지, 코로나 피해 계층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성격의 지출인지를 좀 구분을 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 적힌 거 보시면은 이 정부 정책의 성격은 크게 민간이 직접 자금의 사용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급해주는 소득 보전 성격의 지출과 또 인프라 투자 같은 보다 목적성이 뚜렷한 직접 투자 성격의 지출이 있고요. 그리고 소득 보전 안에서도 전국민 지원금 같은 비선별적인 지급, 그리고 실업수당 같은 좀 상대적으로 더 선별적인 지급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부 재정 부양책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러화에 또 좀 다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가령 만약 정부의 부양책의
유동성 공급 효과에 더 방점이 찍히게 된다면은 좀 달러 약세에 더 우호적일 수 있는 반면에 이 정부 부양책의 실물 경기 자극 효과에 더 좀 무게가 실린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중장기적인 달러 강세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전국민 지원금 같은 이런 좀 비선별적인 소득 보전 정책은 재정 정책이긴 하지만 통화 정책의 성격이 짙은 정책이죠. 그 자금을 어디에 쓸지는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결국 그 보조금을 받은 민간 주체입니다. 이 자금들은 물론 소비에도 쓰일 수 있겠지만 금융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겠죠. 이렇게 같은 재정 정책이라 하더라도 좀 비선별적일수록 그리고 소득 보전 성격에 더 가까울수록 그 부양책은 좀 실물 경기 자극 정책보다는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정부가 이 실물 경기에서 직접 유효 수요를 창출한다거나 좀 고용을 하는 그런 부양책, 이 실물 경기에 직접 이 자금이 꽂히는 부양책 같은 경우는 아마 마냥 달러와 약세 요인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성장 기대를 높일 거고요. 그리고 여타국들 대비 미국의 금리 정상화 시점 전망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달러 강세 요인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민주당에서 나올 재정 정책들은 우선은 이 코로나 상황을 극복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는 아직은 소득 보전 성격의 지원 비중이 좀 높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직접 투자 성격이 짙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앞으로 풀리는 정부 부양책의 실물 경기 기여도를 좀 잣대로 삼아서 달러의 방향성이라거나 모멘텀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블루웨이브와 함께 최근에 강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슈는 인플레이션 논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10여 년에 비해서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실물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 연준의 물가 상승 용인 커뮤니케이션은 기존의 이 기대 물가의 상단을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요인 하나를 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정부가 실물 수요 주체로 유의미하게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당장 올해 기저효과라거나 단기적인 공급 차질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연준이 큰 의미를 부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좀 더 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실물 인플레이션의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을 분명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쌓여갈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이 과도한 부채를 지니고 있는 신흥국들에게 좀 부정적인 소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신흥국들도 좀 크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미국의 큰 정부로의 정책적인 변화로 인한 성장의 낙수 효과를 크게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되는 신흥국들, 대표적으로 한국이 있겠죠. 이런 신흥국들과 반대로 부채 부담이 높은 신흥국들, 그래서 금리가 그 과정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부채 리스크가 빠르게 부각될 수 있는 신흥국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일단 바이든 당선인이 추가 부양책의 윤곽을 아마 좀 목요일쯤에 발표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주에 파월 의장 그리고 클러리다 부의장을 비롯해서 대거 예정이 되어 있는 연준 위원들 연설에서 이번 재정 정책의 기대 강화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 변화 여부에 좀 시장 관심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정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가 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향후 경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었다라는 톤의 발언들이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 섣부른 정책 후퇴 전망을 자극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것보다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간의 정책 조합 모멘텀 기대가 우위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앞서 보여드렸듯이 기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이번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 명목금리 동향을 주목하면서 그 둘 간 격차인 실질금리의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지표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코로나 재확산을 반영하면서 좀 안 좋게 나오곤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추가 재정 부양책이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지표들에 대한 시장 민감도는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